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플랜의 안수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요즘은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렇다면 직업이 변경될 때 우리가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걸 다들 알고 계시나요? 보험은 한번 처음에 가입했으면 쭉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착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험사에는 내가 보장을 받는 동안 직업 변경에 대해서 계속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내 자녀가 갑자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배달 알바를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 보험 증권에는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어서 혹은 다른 직업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 못 받은 경우 혹시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증권을 한번 보시고요. 혹시 내 증권의 직업이 아직도 고등학생이라면 지금 직업과 비교해서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플랜은요. 직업 변경, 위험 증가에도 걱정이 전혀 없는 이런 제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킨 게 많이 있죠. 특히나 이런 먹거리, 이런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퇴근 후에 아니면 낮에 저녁 반찬을 위해서 마트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외식을 하려고 하더라도 5명 이상 만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막상 외식하자니 빨리 먹다가 많은 이런 시간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저녁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 오늘은 700명, 오늘은 600명 이런 수치를 보다 보면은 마트 가기가 두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배달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예전과 한번 코로나 예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33%가 배달을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52%가 배달을 이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주문이 3%였다면 요즘은 포장하는 게 29%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매장 내 취식. 우리는 건강이 제일 소중합니다. 내가 혹시나 어떤 음식점을 이용했다가 거기서 운이 안 좋게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이런 걱정 때문에 매장 내 취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먹거리만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비대면. 우리가 예전에는 택배를 한 달에 한두 번만 시켰다면 요즘은 오늘 저녁 때 시키고 아침에 보면 문 앞에 있는 이런 게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더 이런 택배에 대한 이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도 현실이고 택배도 현실인데 이런 많은 택배를 다 주문을 한다면 누가 일을 할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건 아니면 타인의 의지건 어쩔 수 없이 실직하신 분들이 많은데 비자발적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어차피 안 되는 거 아예 문 닫아 버려야겠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어차피 퇴직을 해야 되는데 좀 앞당겨서 좀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있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변에 보면은요, 제조업분들은 보통 5일, 6일 일했던 것들을 지금 인원은 감축할 수가 없고, 하지만 생산량이 정해졌지만 이런 그 야간까지 일했던 분들이 밤새 운영하기가 너무 부담이 돼서 한 5일 중에 3일간은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인원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 하던 거를 접고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내가 지금 현재는 사무직이지만 안 되겠다, 불안하다. 우리 회사가 아무래도 위험한데 그러면 내가 생계는 이어가야 되니까 오후에는 알바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률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다면 만약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우리는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직업의 변경. 내가 사무직이었다가 저녁 때 대리 운전이라도 해서 나는 생활비를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가장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 나의 직업에 대해서 안 알려도 될까요? 그리고 A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아무래도 구조조정이 있어서 B라는 회사로 옮길 때까지 무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한테 안 알려도 될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가입한 증권이 생명보험사라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가입해 있는 보험이 손해보험사라면 직업에 대해서 보험사에 내가 보험료를 다 납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장받는 기간이 90세다. 100세다 하면 직업이 바뀔 때마다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보험 청약서나 보험 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이나 내 하는 일이 변경됐을 때 알려줘야 되는데요. 현재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을 했을 때도 알려야 되고요. 현재 직업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자가용을 운전했는데 밤에 내가 또 다른 수입 때문에 대리운전을 하신다. 영업용 화물차를 가끔 끈다. 그러면 운전의 목적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또한 보험사에 알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운전 여부가 변경됐을 경우 나는 자가용만 운전하고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엄마 가게에 배달하는 직원이 그만둬서 너무 손님이 많아서 나는 잠깐이라도 대신 배달을 할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죠. 잠깐을 운전하더라도 오토바이에 대해서 만약 운전을 하셨다면 이 또한 운전 여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게 나오네요. 이륜자동차 어떤 보험이든지 손해보험의 경우는요. 이륜자동차 예를 들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전액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거를 잘 알고 계실까요?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해보다 보장이 넓은 큰 재해로 내가 다치는 부분을 준비하신다면 내가 직업에 변경하거나 아니면 내가 위험이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상관이 전혀 없는데요. 상해와 재해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급수를 나눕니다.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1급이고요. 좀 움직이시는 분들은 2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험직군인 영업용 택시라든지 큰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3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도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생명보험은요 오히려 반대로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1급으로 구분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일수록 5급으로 이렇게 5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해 사망 20억을 가입했던 대기업 이사님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갖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치킨집을 차리셨어요. 오늘따라 배달하는 분이 안 나오셨네요. 그렇다면 가까우니까 스쿠터 타고 배달을 갔는데 덜커덕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거절이 됐어요. 왜 거절이 됐을까? 나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는데 보험료 납입이 다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기업이었을 때는 1군이죠. 하지만 현재 내가 오토바이를 탔다면 이거는 상해적으로는 3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처음 가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어요. 다 납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돈은 100만 원이었는데요. 오히려 보험료에 추징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당연히 따졌죠. 아니 왜 내가 500만 원 돈을 왜 내느냐? 나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는데. 그랬더니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납입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이 10만 원에 대해서 20년간 240회를 다 냈어요. 하지만 만약 지금 직업이 오토바이를 탔다 하면 가입 시점에서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을 다 10만 원이 아닌 예를 들어 15만 원에 대해서 20년에 대한 보험료를 그 차액분을 다 내라는 거죠. 이렇듯이 보험은요, 손해보험 쪽의 보험을 상해 쪽으로 준비하셨다면 내가 보험을 받는 기간 동안에 직업에 대해서 바뀔 때마다 위험득금에 따라서 오히려 돈을 더 납입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23살짜리 대학생 때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주셨는데요. 대기업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대기업은 대기업인데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기술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이면 1급이죠. 하지만 내가 기술자라면 이거는 2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만약 준비를 안 하셨다면 이 또한 보상받을 때 문제가 생기고요. 추징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잠시 배달 알바를 했다. 현재 대학생 졸업 후 알바를 잠깐 하다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내가 사고 난 순간에 직업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 또한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산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등산객. 산에서 미끄러졌으면 당연히 상해인데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산 앞에 입산금지라는 말이 있었다면 상해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오직 재해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금 4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더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 후에 알리루무라는 게 있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했을 때나 가입한 이후에나 직업 변경에 대해서 알리루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약관에는요. 계약 전에는 직업이 뭐냐 물어보지만 계약 이후에는 이 사항조차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재해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분들, 아직 졸업 안 하신 분들,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20세 미만 자녀분들이 이런 재해를 준비하신다면 정말 더 저렴할 때 준비하실 수 있는 게 팁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생명보험의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생명보험의 재해를 준비하신다면 상해가 아닌 재해입니다. 향후 어떤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현재 자가용만 운전하다가 버스를 운전하든 아니면 택시를 운전하든 이런 운전 여부에 따라서도 변경이 없어도 되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전장 내란 폭동 이런 사항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약관에는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든 내란, 폭동이 나도 내가 만약 다쳤다 하면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내 취미가 암벽 등반이 생겼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취미를 알리는 순간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자체가 안 되지만 생명보험은 내가 가입 시점에는 이런 취미가 없었는데 내가 취미가 스킹 스쿠버가 됐든 어떠한 위험한 취미를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껏 내 취미를 즐길 수가 있는 게 생명보험의 장점인데요. 평생 사실 우리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직업 변경에 따라서 할증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담보를 줄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삭제를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재해 같은 경우는요. 이런 준비 전혀 안 해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 직업이 직업급수가 몇 군인지 혹시 시청자님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직업이 몇 군에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험 등급이 높은 직업은 어떤 걸까요? 대부업자, 환전상, 수금원, 일반 경찰, 교도관. 아나운서님도 한번 맞춰보시죠.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저랑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직업이 지금 5가지가 보이는데 네. 대부업자도 위험해 보이고 환전상, 뭐 수금원, 일반 경찰관, 교도관. 저는 경찰관이랑 교도관, 특히 교도관이 아무래도 범죄자분들이랑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장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정답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은 수금원입니다. 왜 수금원이 제일 위험할까요? 아무래도 수금원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겠죠. 이런 직업급수에 대해서는요, 일정 기간에 데이터를 산정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수금원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위험 등급이 다른 사람의 직업은 어떤 걸까요? 강력계 형사, 마약 단속반, 경찰 특공대, 화재 진압 소방관, 해난 구조원. 이건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아나운서님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첫 번째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이번엔 네. 집중해서 제가 좀 자신 있게 맞춰볼게요. 제 생각에는 그나마 좀 덜 위험해 보이는 게 해난 구조원이라서 이게 위험 등급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틀리셨습니다. 이게 왜 위험 등급일까요? 사실 보시면 강력계 형사, 예, 위험한 사람들 많이 잡죠. 그리고 경찰 특공대원, 사실 사무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난 구조원 같은 경우는요, 바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는 해난 구조원이 가장 위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위험 등급이 다른 사람의 직업 어떤 걸까요? 무당, 예, 가스점검원, 동물사육사, 산불 감시원, 바다 양식원. 어떤 걸까요? 이번엔 꼭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까는 제가 가장 위험한 걸 가장 덜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좀 네네. 틀렸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위험 등급이 다른 사람. 잘은 모르겠는데 네. 약간 개인적으로 특수 직업으로 보이는 무당이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그쵸, 무당은 칼을 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정답이 네. 뭘까요? 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불 감시원이네요. 또 틀렸네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이런 직업들이 어떤 위험에 있는지는 정말 보고서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업의 위험 등급은요, 해마다 데이터를 산정돼서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위험 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계속 쭉 간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율이나 이런 위험의 일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평생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 자녀분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공부를 더 하자니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내 용돈도 써야 되고 주변에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요. 배달 쪽에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몇 시간만 일하면 한 달 용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쉽게 배달 일을 하는데요. 그럼 이런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보험가입이 될까? 제로 준비했다면 가능하겠지만 만약 내가 이미 어렸을 때 준비한 게 상해였다면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보상받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위험한 3급부터 1급까지 준비했는데요. 보장 내용입니다. 내가 휴유장애가 생겼다. 3%부터고요.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5천만 원이고요. 물론 다치거나 하면 당연히 응급실 가겠죠. 응급실 비용이고요. 응급실에 갔다가 만약 다쳤다면 입원을 하겠죠. 이런 입원비에 대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 상처가 벌어졌다면 당연히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술비 받을 수가 있는데 비용 보시면은요. 30대 분들 10,000원대입니다. 40대 분들 50대, 60대 전부 2만 원대 정도인데요. 내가 20년만 납입을 하고요. 내가 90세까지 안 오르는 보험료로 내가 재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찰 특공대원들, 소방관들, 그리고 안마사, 주유원,
주차 단속.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5급이 제일 안전한 분이고요. 1급이 가장 위험한 직군입니다. 그럼 3급이었을 때 이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은 보시면 2급으로 위험한 직군입니다. 보장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예, 보험료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그 상해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위험 등급을 같이 보기 때문에요. 보험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2급에 대한 위험 직군은 어떤 직군이냐면요. 우리 도시가 싫다. 귀농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농부. 네, 2급입니다. 그리고 용접원. 우리가 쉽게 단시간에 아무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단순 노동직인데요. 용접원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운전자, 노점상, 배관공. 우리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직업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 이런 영업용 택시인데요. 택시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자가용에 비해서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2급에 해당되는 위험 직업군입니다. 이런 분들도 이런 2만 원대, 3만 원대로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1급입니다. 1급 같은 경우는요, 정말 위험한 직업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편물 집배원. 걷다가 우편물 나눠주시다가 안 보여서 사고 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그리고 대리운전, 여기 나오네요. 사실 대리운전 많이 하십니다. 대리운전 고지 안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 있을 때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건물 외벽 청소, 물론 쉽지는 않지만 정말 생계가 필요하다면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우리가 배달할 때 하시는 요즘 제일 많이 핫한 직업이죠. 라이더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건데 보장 내용 보시면 이런 재장애, 응급실, 또 입원, 수술비, 아나필락시스 쇼크. 참 생소한 말일 텐데요. 우리가 아직 그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 내가 백신을 맞았는데 몸이 가렵거나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다. 병원에 갔더니 이런 쇼크라고 진단을 받는다면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200만 원 보장을 받는데 이런 직업군의 분들은 사실 보험이 사망이나 아니면 이런 휴유장애에 대해서 준비하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보험제를 한번 볼게요. 30대 만 원대, 40대 2만 원대고요. 50대, 60대 분도 이 비용으로 이런 내가 다치거나 수술하거나 입원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오늘은 배달기사를 위한 재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자녀가 갑자기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데 응급실 비용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암에 관련돼서 추가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걸리는 질병하면 암이잖아요. 그런데 이 암과 이런 응급실 비용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자녀분들이 일찌감치 준비하시면 보험료 보시면은요 30대 기준으로 15,000원대입니다. 이 15,000원대로요. 일반암을 5천만 원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소외감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보상을 받는데 15,000원입니다. 내가 직업이 어떤 직업을 할지 모르고 당장 내가 현재 하는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됐을 때 위험이 증가가 됐을 때 이런 보장조차 없다면 나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상해가 아닌 재해로 반드시 꼭 준비하셔야지만 내가 갑자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보장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랜은요. 직업이 변경됐거나 내가 하는 일이 위험해지거나 걱정이 없고요. 다친 거에 대해서 더 넓은 보장이죠. 재해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변경돼도 할증, 보험료가 안 올라도 되고요. 보장을
줄일 필요가 없고요. 보장이 없어지지 않아도 되는 동일 보장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위험 직업도 재수술이나 입원비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일반암 5천, 유사암 3천만 원을 아까 보셨죠? 15,000원대의 보험료로 이 암을 5천만 원 준비할 수가 있는 게 오늘 플랜 내용인데요. 향후 우리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지금 준비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위험한 일을 하거나 이런 직업 변경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고요. 운전 목적이 내가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든 화물차를 운전을 하든 보험사에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 여부 얼마든지 보장되는 거고요. 내 취미가 정말 하늘을 나르는 게 내 취미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런 취미를 제한 없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얼마든지 지금 현재에서 가장 필요한 보장이 이런 재해 플랜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상해보다는 그러니까 보장이 넓은 게 재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하시면 정말 나중에 사고가 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